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79페이지고요. 이제 전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8페이지요. 물, 열 관련된 설비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이 기본이 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7절에 전기 설비 관리, 그래서 전기, 가스, 소방, 운송 이야기예요. 제 7절 전기 설비 관리.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법규에 전기사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이론은 또, 건축 설비니까 이것도 전기도 이제 시설 개론, 건축 설비 편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 설비에서 또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련이 되는 것들이 이제 실무에 문제가 되죠. 요번에도 뭐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기검사인데, 요 전기검사가 요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실무와 관련이 되고 실무에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접근이 된다. 하지만 이제 학습은 또 이렇게 다 분야별로 하셔야 되니까 이 전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이론이 있고 법령이 있어요. 예, 전기 사업법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거에 이제 애로점을 많이 갖냐면 이제 법규 시간에 이제 전기사업법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사업법에는 실무 관련되는 거 외에 뭐 전력거래라든지 전력거래소 뭐 또 어떤 뭐 송배전 뭐 이런 거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해요. 뭐 일반용 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무에서 어떤 건지에 대한 그리고 되게 비슷비슷하고 뭐 점검하고 이런 게 비슷비슷하니까 그걸 잘 구분 못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사업 법령 중에 우리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일단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무는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제 전기사업 법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사업법이니까 이제 용어예요. 용어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실무적으로 필요한 용어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 이번에 뭐 시험에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이 전기가 위험하잖아요, 그죠? 위험해요. 그래서 이 위험한 전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시험도 요 범위 내에서 나와요. 우리 이제 실무의 전기사업법 관련된 전기설비의 법령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용어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항상 이제 책 보면 뭐 이렇게 쭉 뭐 여기도 지금 79페이지에 뭐 용어는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제 계통과 관련되는 건 계통 아까 그 저수조 그려서 이렇게 봤듯이 계통 가지고 보시면 좀 편해요. 자, 여기 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세대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콘센트 220V 이런 거 쓰죠? 110V 쓰시는 분은 없죠, 그죠? 예. 또 뭐 펌프를 돌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공용의 동력 전달용으로 380V를 써요. 이제 이런 이제 압력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 외부에서 뭐 이제 한전이라고 보면 한전, 뭐 이제 변전소에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기를 그대로 갖다 이렇게 세대에 붙여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 한전에서 보낼 때, 전기를 보낼 때는 이게 한두 집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쓰니까 220V짜리 전기를 보내주지 않아요. 뭐 가령 22,900V의 이런 특고압의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다 그냥 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쉽게 이제 전기를 처음에 이해하실 때 좋은 방법은 급수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물. 이 배관은 이따만한 배관, 막 2m도 넘는 배관에 물이 왔는데 이 20mm 관으로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터져버리겠죠? 전기도 똑같다. 이 압력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22,900V를 그냥 쓸 수가 없고 요 전기를 압을 변환시켜서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 압을
변환시켜서 쓰는 기기, 그걸 변압기라 그래요. 변압기. 그래서 이 변압기를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변압기를. 변압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도란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란스 알죠? 도란스. 일본식 발음은 트랜스포머. 정확히 표현하면 도란스 하는. 그래서 영어로 이제 TR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도란스예요, 도란스. 예전에 썼잖아요, 그렇죠? 110V, 220V 이 앞 바꿀 때 똑같은 거예요. 22,900V를 이렇게 220이나 또 이렇게 380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환 장치, 그걸 변압기라 그러고, 이 변압기가 있는 곳을 변전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요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 또 한전 측의 문제라든지 또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문제로 인해 전기가 공급 안 되면 또 이게 또 큰일이잖아요. 그죠? 뭐 승강기도 움직여야 되고 뭐 오수처리 시설 그 펌프도 배수 펌프도 작동해야 되고 넘칠 수 있으니까 물도 먹어야 되고 전기 안 들어온다고 물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비상용으로 상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비상용으로 쓰는 예비 발전 설비.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발전기.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발전기가 영어로 제너레이터라고 하잖아요. 제너레이터. 그래서 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발전기를 하나 이렇게 두죠. 그래서 이거를 발전실이다 이렇게 뭐 혹은 발전기실이다 이렇게. 그래서 변전실하고 발전기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와 발전기를 이렇게 두고, 요거는 요게 문제가 있을 때 응급 라인만, 다 전기를 공급할 수 없고 비상 라인 정도 세대 일부 뭐 이렇게 정도를 공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를 뿌려주잖아요, 그죠? 전기를 뿌려줄 때 세대가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있고 공용 부분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막 선이 막 엉켜 있으면 나중에 이게 어디 건지 막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건 1층, 뭐 요건 1, 2라인, 3, 4라인 이렇게 쫙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1층, 1, 2라인, 3, 4라인 뭐 쭉 해서 공용 부분 이렇게 쫙 이렇게 구분해 놔요. 전기를 딱 이렇게 구분해 놓고 여기서 이제 다 뽑아가는 거예요. 그죠? 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를 분배하기 위한 반이다. 그래서 배전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배전반. 그래서 이제 배전반에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세대 어디 107동 11호 라인, 1, 2호 라인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요 이제 차단기를 차단하면 여기 이제 죽이고 뭐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배전반.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어 이야기할 때 아까 여기 이렇게 전압이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우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전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구분합니다. 저압, 중압, 고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압, 고압, 특고압. 그래서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특고압이라 그러고, 저압, 고압 할 때 이거는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직류인 경우는 750V까지, 교류인 경우는 600V까지를 저압이라고 부르고요. 뭐 요거는 크게 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그 압력 단위가 있다. 요 사이에 놓이면 요거 이하, 요거 초과하는 요 사이에 놓이면 이거를 고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압 구분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 79페이지에 90, 11 용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쭉 오는데, 전기가 쭉 와서 변압을 배전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배전반까지 설비가 많은 설비가 있잖아요. 설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를 받을 숫자예요. 설비다. 그래서 수전 설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 변환해서 세대나 공용 부분으로 나가는 이쪽 있죠, 이쪽. 그죠? 여기부터 여기.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해에 있는 배전 설비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를 나눠주는 설비고, 수전 설비는 전기를 받는 설비다. 그 사이에는 배전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있어야 전기를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설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사용을 수용이라고 개념으로 보거든요. 전기 수용 설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6번, 7번, 8번 이야기예요. 6번, 7번, 8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글로 써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79페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전기사업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이 변전소에서, 이 한전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큰 데도 공급을 하지만, 1000세대짜리도 공급을 하지만 요 옆에 조그만 집도 하나 공급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작은 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용 전기라 그래요. 일반용. 규모가 작은 거. 우리처럼 이렇게 덩치가 큰 거. 이런 거는 자가용 전기 설비라 그럽니다. 전기 설비는 이렇게 조그만 아주 소규모의 일반용 전기도 있고 큰 자가용 전기 설비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전기도 있냐면 한전에서 쓰는 전기도 있잖아요. 한전에서 쓰는 설비. 그죠? 한전도 전기 쓸 거 아니에요. 또 발전할 때 쓰는 설비도 있을 거고. 그죠? 그 전기를 사업용 전기라 그래요. 그래서 전기 설비는 자가용, 일반용, 사업용 전기 설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번에 나오는 얘기죠. 전기 사업용 설비, 일반용 전기 설비, 자가용 전기 설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무에서는 이제 법규에서는 이 얘기를 다 해요. 실무에서는 얘기만 합니다. 그렇겠죠? 우린 요거 벗어나서는 신경 안 쓰니까. 그죠? 단지가 쓰는 설비는 자가용 전기 설비. 승용차 자가용처럼 자가용 전기 설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기냐 그러면 자가용 전기 설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복잡해요. 그죠? 좀 그런데 건축 설비에서 18개 나오니까 다 맞아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맛만 보는데도 이러니까. 그래서 전략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만 딱 해서 확실하게 해두고, 이렇게 해서 기본 점수 맞고, 이렇게 딱 해서 일정 점수로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접근하시면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가 정리가 됐습니다. 용어를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급수 이야기를 했어요. 막 200mm, 뭐 300mm, 그러니까 2m, 3m 되는 이런 엄청난 관경의 그러한 관경에서 20mm 관으로 이렇게 줄어들 때, 이게 우리가 이제 레듀셔라 그래서 관경 줄일 때 쓰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변압을 하기 위해 이제 변압기를 설치하니까 여기에는 압력이 얼마나 받을까요? 엄청 받겠죠. 막 열도 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검사를 해줘야 돼요. 이걸 정기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 검사가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전기 설비는 몇 년마다 하느냐? 또 전기 설비 검사를 해봤는데 잘못되면 재검사는 얼마 이내에 받아야 되느냐? 며칠 전에 신청하느냐? 뭐 잘 됐다고 필증이, 검사 받고 나면 필증이 언제 나오느냐? 요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간단해요. 그래, 전기 검사는 요걸 가지고 받는 겁니다. 요거. 항상 이제 요거 얘기해요. 그래서 전기 검사는 얼마 간격으로 받는 거냐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가용 전기 설비는, 우리 실무는 자가용 전기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받습니다. 뭐 같아요? 박수. 박수. 사회주기 여기는, 그럼 여기다 뭐를 써요?
1. 3년마다 받고요. 재검사는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고요. 신청은 7일 전에 신청하라 그럽니다.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러면 박수를 치면 오 응원하죠, 그죠? 오. 그래서 5일 이내에 필증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정기 검사. 그래서 정기 검사 대상이 뭐냐? 얘라고 하는 거죠. 대상. 자, 그 이야기는 7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 81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예요. 전기 안전관리자가 이제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보셨던 변압기나 발전 설비,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가 있었죠. 그죠? 여기. 얘들의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 대행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임을 할 때. 그 규모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요. 상주를 시킨다 그러면 규모가 큰 거겠죠. 그죠? 근무자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니까. 대행한다는 얘기는 뭐 개인이든 아니면 전기 사업자든 아니면 안전공사든 이런 데서 상주하지 않고 여러 곳을 이렇게 전기 안전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대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행은 규모가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제일 작은 건 개인이 대행하는 건 규모가 제일 작고 사업자나 안전공사가 하는 건 그 사이. 요거를 넘어버리면 이제 대행을 못하고 상주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대행과 상주의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수전 용량 1000kW부터는 상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압기가 1000kW다. 그러면 전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미만이면 여기에 대행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발전기,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의 용량이 500kW부터는 상주를 해야 돼요. 그럼 대행을 주려면 500kW 미만이면 이제 대행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이 규모. 그래서 이제 이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이론에서 변압기의 용량을 추정하는 뭐 이런 식들을 배우고 그런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본 과정부터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용어나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큰 틀, 상주를 해야 되는 경우, 대행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럼 대행은 개인이 또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그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 또 안전공사 또 개인이 또 대행할 수 있는데 개인은 이제 규모가 작겠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500kW 미만이라든지 또 요 300kW 미만의 비상용 발전 설비는 개인도 대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숫자에 지금은 연연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주를 해야 되는 경우와 대행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 경계선에 이렇게. 그럼 이제 공동주택은 주로 어떠냐? 공동주택은 이제 세대 용량이 60제곱미터에 3kW를 주게끔 법에 돼 있어요.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10제곱미터마다 0.5kW의 값을 더해 주어서 산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뭐 85평방미터짜리라고 하면 4kW 되면 1000kW가 되려면 250세대. 그죠? 뭐 공용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한 200세대 정도 넘어가면 대행을 줘요. 선임을 해요. 보통 통상.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300세대 이상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요즘 공용 부분 전기도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상주를 해야 될 거예요. 공동주택까지 조금 큰 데는. 그러니까 뭐 조금 크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는 정도면 거의 상주. 그러니까
그 상주를 누가 하느냐? 전기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뭐 전기기사나 전기 산업기사 이제 과장님들이 이제 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무실에 가면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전기 과장님. 그분들이 이제 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거보다 규모가 작다면 대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81페이지에 니은번의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규모 해서 81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만 이렇게 보면 그것도 또 복잡한 얘기가 돼서 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실무에 있어서 전기 사업법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실무에서는 다 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얘기. 예 얘기의 용어에서 예 얘기했죠. 정기 검사할 때 예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안전관리자 대행할 거냐 문제도 다 예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시면 그럼 이제 우리는 규모가 커서 상주를 해야 된다. 그럼 전기과장 뽑아야죠. 그죠? 그럼 며칠 이내에 상주를 하느냐? 그러니까 며칠 이내에 선임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안전관리자는 근데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 뭐 이게 전기든 뭐든 이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겠다. 그러면 모든 안전관리자는 뭐 소방도 마찬가지고 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채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30일. 모든 안전관리자는 30일이다. 이렇게 기초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기과장님이 이거 선임하고 있다 그만두셨다. 그럼 30일 이내에 새로 뽑으면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선임하시면 돼. 네. 그 얘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 보시면 이제 교육도 받아요. 86페이지는 이제 중대한 사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고가 중대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통보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전사고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사망자가 났거나 또 86페이지 그 표의 4번 보시면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시간 이상 정전이 됐다. 86페이지. 86페이지. 네, 그 표 안에 참고에 4 보시면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1시간 이상 정전했다.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그 1번 보시면 감전사고 할 때 사망자가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1명 죽으면 중대한 사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전기는 그렇게 분류를 해요.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거는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1번에 보시면 2명 이상. 그걸 또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봤어요. 2명 이상, 1명이냐 2명이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설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 설비를 할 텐데요. 제 8절. 전기는 2문제 이상이 꼬박꼬박 나오는데 가스는 잘 문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뭐 9회 때 한 번, 13회 때 한 번 이렇게 나왔는데 잘 안 나와요. 근데 20회 때 한 번 아주 쉬운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긴 했는데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다. 가스 설비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그 이유가 요 가스와 관련해서는 가스가 이제 2가지 형태가 우리가 사용을 해요. 하나는 LPG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요 전기 설비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요 세대에서 가스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간선 설비로 간선 시설로 이렇게 도시가스 라인이 이렇게 이제 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간선 설비가 이게 뭐 아까 그 급수하고 똑같아요. 급수도 왜 그랬잖아요. 이렇게 산 속에다 이렇게 지면 상수도 라인이 없으면 직접 물을 퍼올려서 먹어야 됐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 도시가스 라인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LPG를 놓고 써야 되죠. 그죠? 일일이 세대에다 LPG 통을 다 둘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에다가 가스 저장 시설.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충전할 때 보면 LP 충전할 때 그 충전 탱크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단지에 이렇게 두고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가스를 세대에다 LP통을 다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추세는 거의 이제 없고 이제 요즘 간선 시설이 이제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에 의한 이제 세대 공급이 많죠. 자, 그래서 여기도 법령 규정이 이건 요것과 요것이 달라요. 액화 석유 가스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도시가스 사업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 체계가 다르고 이걸 두 개 다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내는데 혼선이 많이 가해지죠. 실제로는 시험에서는 요거는 이제 안 나오고 나오면 요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그 도시가스 사업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가스 사업법 이야기예요. 도시가스 사업법. 모든 법령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용어를 처음에 이제 검토를 하는 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스는 전기에 비해서 복잡하진 않습니다. 전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특고압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변압하고 이런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안전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가스는 어떻게 되냐면 가스에 이제 압력 단위가 있거든요. 이 압력 단위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요. 저압, 중압, 고압. 좀 다르죠? 전기하고, 그죠? 전기는 저압, 고압, 특고압 그랬는데 이거는 저압, 중압, 고압 그럽니다. 뭐 이게 뭐 얼마다라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이제 압력 단위가 있는데 이쪽 이제 가스공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에서 가스를 공급할 때는 압력이 고압으로 오겠죠, 그죠? 고압으로 와서 세대는 저압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것도 압력을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다가 압력을 세대에서 쓰는데 이 지장이 없게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계. 그래서 정압기라 그래요. 이거는 변압기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 정압기를 여기에 설치를 해서 일정 압력으로 보내줘서 세대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용어나 이런 게 이제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압기를 놓고 이제 사용을 하죠. 이 정압기가 있는 곳을 우리는 정압기실 이렇게 불러요. 정압기실. 자, 이 뭐 별게 없잖아요. 그죠? 뭐 여기도 가스 안전관리자를 30일 내에 선임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자주 뭐 이제 전기는 매해 동제이자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포지션을 많이 갖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을 이제 아실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할 때 이제 가스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요거 배관. 이거 터져버리면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관의 색상, 표면의 표시, 또 매설,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가스 사용시설의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뭐 시설,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이제 기본 과정에 들어가셔서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스는 전기에 비해서는 간단하죠. 잘 출제. 그러니까 그래요. 배운 만큼 또 문제가 출제되고 바꿔야해서 출제되는 만큼 또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가스와 관련된 부분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제 중요한 소방. 소방은 매해 4문제 이상씩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난방, 급탕, 환기, 전기 이런 거 다 모아놓은 것만큼 소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소방 기초적인 개념을 다음 시간에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